난 권총을 장전해서 내가 숨어있을 나무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홈즈가 랜턴 앞에 덮개를 씌우자 주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금까지 이런 어둠은 본 적이 없었다. 금속이 타는 냄새로 만일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불을 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고 있다. 긴장해서 마음이 답답해진 데다 차갑고 끈적끈적한 지하실 공기 때문에 마치 가슴이 무엇인가에 무겁게 짓눌린 듯한 느낌이었다. 퇴로는 하나밖에 없어. 건물 안을 지나서 섹스코버 광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 존스, 내가 부탁한 대로 조치를 취했겠지. 홈즈가 속삭이듯 말했다. 경관 3명을 문 앞에 배치해두었습니다. 완전히 도가대 든 쥐로군. 이제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나중에 홈즈와 이야기 나누다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다린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였다. 하지만 이미 아침 해가 떠올라 날이 밝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손발이 저려오고 나중에는 막대기처럼 손발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지만 신경 하나만큼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고고인 존스의 깊은 숨소리와 메리웨더의 가늘게 한숨 쉬는 듯한 숨소리, 이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난 상자 너머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반짝하고 한 줄기 불빛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바닥에 깔아놓은 돌 위로 하나의 점처럼 푸르스름한 빛이 단지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러다 그게 점점 커지면서 노란 선이 되더니 돌 사이에 갈라진 틈이 보였다. 그리고 여자의 손처럼 하얀 손이 쑥 나타났다. 1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었는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주위를 더듬더듬거리던 그 손이 갑자기 다시 사라졌다. 갈라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단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리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랗고 하얀 돌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횡하니 뚫린 사각형 구멍에서 랜턴 불빛이 흘러나오더니 그 손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어려워 보이는 얼굴이 하나 들어왔다. 그 사람은 잽싸게 주위를 둘러보곤 구멍의 한쪽 끝에 손을 맞대고 몸을 위로 빼올렸다. 그런 다음 뒤따르고 있던 사람을 끌어올렸다. 뒤따라온 사람도 몸집이 작았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빨간색이었다. 앞서 들어온 남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좋았어. 끄라고 자료는 준비했겠지? 뭐야! 뛰어내려, 아치! 교수형이 가게 될 거야! 갑자기 홈즈가 달려들어 앞서 들어온 남자의 목깃을 움켜쥐었다. 아치라 불린 사람은 구멍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존스가 상의 깃을 잡았기에 찍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빛에 총신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이자 홈즈가 재빨리 채찍으로 남자의 손목을 후려쳤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권총은 바닥에 떨어졌다. 허튼 짓 하지마, 존 크레이. 이제 도망칠 구멍이 없다고. 홈즈가 크게 외쳤다. 그런 거 같네. 상대도 매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친구는 무사한 것 같군. 옷깃을 남기긴 했지만. 밖에서 3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홈즈가 말했다. 야, 정말인가? 철저하게 데뷔를 했군. 대단해, 아주. 자네야말로 대단하더군. 특히 빨간머리 연맹이란 건 아주 기발하고 교묘했어.
곧 친구를 만나게 해주지. 그 녀석 구멍으로 뛰어내리는 기술은 나보다도 더 뛰어나더군. 자네 손에 수갑을 채워주지. 존스가 말했다. 그 더러운 손을 내 몸에 대지 말게. 자넨 모르겠지만 내 몸에는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게 말할 때는 부디 그리고 황송하지마 이런 말을 사용해 주길 바라네. 수갑을 차며 존 크레이가 말했다. 존스는 어이없다는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다가 곧 킬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알았네. 그럼 황송하지만 계단을 올라가 주십시오. 나리를 경찰서까지 모시고 갈 마차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좋았어. 귀족처럼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말한 존 크레이가 우리 세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존스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지하실에서 나와 계단을 오를 때 메리웨더 씨가 말했다. 아이고 홈즈씨, 이거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은행이 선생님께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무쌍한 은행 강도를 찾아내 멋지게 체포를 하셨으니까 말이요. 저도 그 사람한테 한두 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엔 그걸 갚는 거 그것뿐이요. 어쨌든 이번 사건 때문에 쓴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건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합시다. 이번엔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고 빨간 머리 연맹이라는 아주 기발한 얘기도 들었으니 사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벽녘 베이커가의 방으로 돌아와 위스키 소다를 마시며 홈즈가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말일세, 처음부터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빨간 머리 연맹의 이상한 광고나 백과사전을 필사하게 한 것은 별로 머리가 좋지 못한 그 전당포 주인을 매일 몇 시간씩 가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얕은 수를 쓴 거네.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로 교묘한 방법이었어. 물론 그 머리 좋은 크레이가 동료의 머리 색깔이 빨간 것을 보고 급하게 생각해낸 거겠지. 몇천 파운드나 되는 돈이 걸려있으니까 전당포 주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4파운드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었을 거야. 우선 신문 광고를 낸 뒤 한 명은 사무실을 빌리고 다른 한 명은 전당포 주인을 부추겨서 광고에 응모하도록 한 거지. 그렇게 둘이서 전당포 주인이 매일같이 가게를 비우도록 만든 거야. 그 점원이 다른 사람의 절반 정도 되는 급여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그걸 들은 순간부터 그 사내에게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 목적을 어떻게 알아낸 거지? 전당포에 여자가 있었다면 단순한 정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랐네. 그리고 전당포 주인은 그다지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훔쳐낼 물건이 집안에 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면 집 밖에 있는 다른 것을 노렸다는 건데 그게 무엇일까? 문득 점원이 사진을 좋아해서 지하실을 아주 뻔질나게 드나든다는 얘기가 떠올랐어. 순간 깨달았지. 지하실에 바로 그 단서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더니 그 점원이 런던에서도 가장 대담한 짓을 저지르기로 유명한 그 악당 존 크레이로 난 생각했어. 매일 몇 시간씩 그리고 몇 달을 걸쳐서 지하실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니, 이건 다른 건물을 향해 터널을 파고 있다는 것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지 않은가. 자네와 둘이서 전당포를 보러 갔을 때 이미 거기까지 추리를 하고 있었네. 내가 지팡이로 인도로 두드리는 모습을 자넨 비록 이상하게 여기는 듯 했지만 바로 그건 지하실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 그 집의 지하실은 집 뒤쪽으로 나 있더군. 그리고 벨을 누르니 마침 점원이 나와서 문을 열어줬어.
나와 녀석은 그때까지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 그리고 그 녀석의 얼굴은 거의 보지 않았네.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난 녀석의 무릎이 궁금했을 뿐이야. 꼬깃꼬깃하게 주름이 잡혀있는 데다가 너무 달았고 더러웠어. 바로 쉴 새 없이 터널을 팠으니까. 이제 남은 문제는 어디를 향해서 굴을 파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거였지. 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모퉁이를 돌아가 보니 이거 참 바로 뒤에 CT&서버밴 은행이 아주 전당포 바로 뒤에 있더군. 그것으로 모든 의문은 다 풀렸어. 연주회가 끝나고 자네와 헤어진 나는 런던 경시청에 갔다가 은행 지점장을 만나러 갔었지. 뭐 결과는 자네가 눈으로 직접 본 바로 이대로야. 그렇다면 녀석들이 오늘 밤 지하실로 침입할 거란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가? 아, 빨간머리 연맹을 해산했다는 것은 이제 윌슨 씨가 집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나. 즉, 터널을 다 팠다는 얘기지. 그런데 터널이 언제 발견될지도 모르고 또 그 말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도 모르는 일. 그건 누구도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를 해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거야. 그리고 토요일에 일을 하면 월요일에 도둑을 맞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 침입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정말 명확한 추리로군. 처음부터 끝까지 추리의 끈이 멋지게 연결되어 있어. 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홈즈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이제 다시 권태가 나를 엄습하는군. 난 무리한 나날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종종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자넨 전 인류의 은인일세. 내가 이렇게 말하자 홈즈가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무엇인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플로베르가 조르주 상대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네.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세. 그의 일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네. 감사합니다.